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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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스튜디오에는 습관 홈트 제1기이신 이영미님 나와 계세요. 청취자들 많이 궁금하시죠? 그럼 우리 멋진 게스트분이 직접 자기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평촌에서 남매를 키우며 큰곰 남편과 휘뚜루마뚜루 살고 있는 영미 이영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미 하시니까 네. 성함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네, 국민 영미 됐습니다. 네. 그러게요. 아니 한참 그 영미 이름을 가지신 분 그 교보문고에서 네, 이벤트 많이 있었는데. 몇 프로 해드려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저의 카톡 친구들이 항상 영미 이벤트가 있으면 다 보내줘요. 역시 네. 좋은 친구들입니다. 저도 습관홈트 일기인데 이영미님이 계시는 줄은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게 우리 너무 무심했네요. 같은 방에 있었는데. 아니 근데 50명 정도 되면 서로 모르실 수 있겠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너무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훅 하고 나오기가 네, 저는 가끔 사이다 액션 카드를 올려주시는 분 때문에 감사해가지고 네, 네, 아침에 한 줄 하실 때 맞아요. 댓글 달고 그냥 또 어떤 분이 좋은 글 주시면 사이다 액션 카드에 있는 문구 같은 거 있으면은 이미지가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올려드리고 그래서 가끔씩 등장하기는 하는데 아침마다 한 줄 올려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요. 그러니까 잠결에 읽을 때도 있고 제가 이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어떨 때는 아침에 문구가 저녁 잘 때까지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 방송을 빌어서 습관홈트 일기 분들 아침에 오늘의 한줄 올려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또 영미님이 나오시니까 이런 기회에 인사도 하고 너무 좋네요. 저 외로워요. 1기 얘기만 하죠. 3기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상기분도 곧 이제 나오실 기회가. 상기분들 중에서도 제가 한번 모셔야겠어요. 네. 애청자 많으세요. 저희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과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현재 저는 습관홈트 1기에 참가해서 습관톡 콘서트에서 미션의 100% 달성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습관톡 콘서트에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네. 거기서 짧은 강연을 했고요. 아이들 습관과 영어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자격증에도 도전하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와, 자격증. 어떤 거 도전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교육과는 좀 무관한 전공을 했고요. 네. 그거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보건 쪽의 전공과 거기에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전공을 갖고 있고 영어 전공은 저희가 파닉스 자격증, 그다음에 네. 영어 독서 지도사 자격증, 그다음에 독서 지도사 자격증,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자격증. 우와. 네. 네, 그렇게 그리고 또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네. 와, 그런 자격증들이 있다는 걸 또 오늘 통해서 알았어요. 저도 올해 본의 아니게 자격증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개 따놓은 게 있는데 자격증 말씀하셔가지고 또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저희는 자격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여자다 청취하시면서 기억에 남고 재미있었던 화가 있다면 어떤 편이 있었을까요? 네. 30화, 31화, 32화에 EBS 진로상담사 오연주 강사님이 나오시는데요. 오연주 강사님은 제가 레리키즈 오연주 때부터 알고 계셨던 강사님이라 초등교육 엄마력 밴드 리치 에듀서클 대표님이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아이들 영어에 관심이 많았을 때 가입했던 밴드라 오연주 강사님 봤을 때 반갑고 정겨웠어요. 그러셨구나. 네. 레리키즈? 네, 그게 네. 뭐예요? 저도 그거는 잘 모르는데 강사님의 밴드 레리키즈 오현주라는 그게
타이틀이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오연주 강사님이 네. 네이밍을 되게 재밌게 잘하세요. 아, 네. 뭐 딸기 맞아요. 어. 저도 그 딸기에 네. 얽힌 그 15cm 네. 너무 좋죠. 그냥 생각한 과일 딸기뿐이 아니라 네. 거기 안에 담긴 것들, 그다음에 기록도 정말 잘하시고요. 그런 거 분들이 되게 다른 분들도 나오셨을 때 오연주 강사님 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제가 우연히 스카논트 1기 콘서트에 갔다가 사실 전 3기이기 때문에 1기만의 잔치인데 제가 가도 될까 하면서 약간 흑심을 품고 갔어요.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려고. 그냥 일단 스카논트 그 많은 50분 중에 100% 습관을 성공해내신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의 그 훌륭한 모습을 제가 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갔다가 그 발표자 4분 중에서 특히 또 이영미 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스카노트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 제 이웃 블로그에 우연히 그 스카논트 홍보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이범준 작가님 블로그를 가서 봤더니 마침 그 댓글을 달아주시면 책을 주신다는 이벤트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딱 했는데 정말로 그 새 책 냄새가 막 나는 책에 친필로 사인을 해서 보내주신 우와. 거예요. 사인. 네. 제가 그거 보고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조금 있다가 이제 습관 일기를 하셔서 제가 거기에 동참하게 됐죠. 그러셨구나. 두근두근 하셨군요. 네. 이범용 작가님 들으시면 되게 반가우시겠어요. 역시 이벤트는 도전하고 볼 일입니다. 네. 아까 영미님하고 저하고 습관논트 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토크 콘서트에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토요일날 강의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그 이범련 작가님이 올려주신 강의 후기 동영상을 봤거든요. 그 항상 누구의 엄마로 불리시다가 새벽에 아이들을 다 재우고 이름 석자를 PPT에 쓰는데 가문의 영광인 것 같으셨다는 말이 되게 많이 공감돼요. 지금 팟캐스트에 나온 심정 어떠세요? 당연히 가문의 영광이죠. 이씨 가문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할 때는 둘이 한번 궁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력 이동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힘을 주는 방송을 하자고 해서 이제 한 해, 두 해 시작을 하다가 지금 이제 60회가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 분씩 들어주시고 되게 참여해 주시는 거에 너무 기뻐해 주시고 행복해 주시니까 되게 뿌듯한 거예요. 정말 저는 들을 때마다 다 제 얘기인 것 같고 너무 좋아요. 공감이 많이 되셨구나. 네, 공감 많이 돼요. 저희가 공감 방송인데 목적을 달성하고 있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날 제가 4분 중에 특히 인상적이었다는 느낌이 뭐냐면 발표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름 석자를 PPT에 쓰는 게 영광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시작하시면서 그렇지만 발표는 또 너무나 프로페셔널하게 하시는데 이미 강의를 원래 하시는 분이 아닐까? 이런 의심도 들었고 그날 이병훈 작가님도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번이 몇 번째 강연이시냐고 어쩜 이렇게 조리 있게 잘 말씀하시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아이고 과찬이신데요.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비결보다는 저는 사실은 그 가르치는 직업과는 좀 무관하과를 나왔거든요. 그 어떤 비결보다는 제가 결혼 후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걸 배우고 그럴 때 그 연령층이 낮은 아이다 보니까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목소리 톤이나 제스처 막 어떤 도구들 이런 걸 이용하고 또 이렇게 제가 계속 어떤 자격증이나 과정을 밟아가면서 계속 그 모의 그 수업 같은 것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조금씩 발전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성인들 앞에 섰을 때도 좀 자연스러울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노력의 결과셨구나. 엄마의 경력이 사회의 경력으로 연결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요. 네, 그 CF에 그거 있잖아요. 엄마는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하는데 왜 엄마의 경력은 스펙으로 쳐주지 않는 것이냐. 네, 맞습니다. 제 엄마라고 산다는 거는 정말 이렇게 사람을 성장시키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떤 지인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엄마라서 할 수 있는 게 일반인들보다 훨씬 많은데 왜 엄마들을 움츠리고 하고자 하는 일들을 펼치지 않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딱 들으면서
맞아. 결혼을 안 한 사람보다는 결혼을 한 사람이 경험도 많고 펼칠 수 있는 일도 많고 아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은데 엄마들이 이런 취지에서 자기가 습득했던 것 또는 아이와 같이 했던 이런 것들을 사회의 경력으로 펼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영민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네요. 멋지세요. 지금 듣고 계신 많은 어머님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우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 미니멀 라이프, 습관, 육아에 대해서 제일 관심 있는 화두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그 제 블로그 이웃들을 쭉 이렇게 봤어요. 어느 날. 근데 쭉 보니까 너무 다 비슷한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습관을 꾸준히 해서 기록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육아를 하시면서 아이에게 이제 일어나는 어떤 해프닝이나 어떤 그 고민들을 적으시는 글들이 제 그 블로그에 대부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점점 더 이제 조금 더 깊이감 있게 그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가장 관심이 있어서 그 바로바로 실천하면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가 있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가장 그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좀 빠르게 도달하는 것 같아서 그 삶을 단순화시키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30, 40대 육아하시는 맘들은 대부분 미니멀 라이프, 습관, 그리고 육아 이렇게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연결해서 선순환이 돼야 그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미니멀 라이프, 습관, 육아 이렇게 그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뭔가 단순화시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 가장 어려운. 근데 그 단순화를 시켜야 그 어떤 저항이 없어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단순화를 시키는 게 가장 살면서 그 고민이나 방해 요소들이 없이 단순화되는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항 없이 뭔가를 자기 삶에서 이루고 싶으시면 어떤 것에서든 그 미니멀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단순화를 시키면 선택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네. 나오겠네요. 그러면 습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는 설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말에도 저는 무척 공감이 됐거든요. 사실 습관을 만약에 이렇게 숙제나 과제, 어떤 미션, 자기 개발 막 이런 대단한 목적을 두고 하기 시작하면 어려운데 이렇게 딱 그 세 가지 되게 단순화시켜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설레임, 동기, 반응이 중요하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좋아하는 구절 중에 매일 크리스마스란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들으면은 크리스마스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 크리스마스 때 그 선물 그리고 그 트리의 전구들, 그 따뜻한 음식 막 이런 게 생각나면은 가슴이 그냥 이렇게 따뜻한 날인데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이런 그 설레임이 그 1년을 기다리는 그 과정 중에 숙성이 되면서 그 크리스마스가 정말 왔을 때 그 정말 그때의 설레임보다는 덜 하겠지만 그 매일 크리스마스를 사는 듯한 느낌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은 저는 설레어지더라고요. 그 어린 왕자 장미에 나오는 글귀를 보면 그 어린 왕자가 장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렇게 어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온다면 그 전부터 굉장히 이제 설레이는 그런 기대가. 그리고 제가 그 설레임이란 단어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그 유르미 마리가 지은 책 중에 그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예, 이 책을 보면은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난 후에 그 이 작가가 그 물건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버릴 거를 막 추리잖아요.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필요 없어. 막 이러고 정말 그 미니멀하게 살기 시작하면 다 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사요. 근데 이 작가는
버리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네가 남길 걸 골라내야 돼. 저는 그 말이 너무 순간 신선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길 기준이 네가 그걸 만졌을 때 설레이면 걔는 네가 남기는 거야.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그 설레임을,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이입해서 물건을 이제 나누는 기준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 그 설레임이 참 그렇게도 쓰인다는 게 저는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 동기를 주는 동기부여의 설레임이 크죠.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그 과제에 대한 보상을 그 장난감이나 게임 등을 주는 그런 식으로의 그 설레임을 주면 이 친구들은 아주 기분 좋게 후다닥 숙제를 끝내고 빨리 그 자기가 그 보상을 받고 싶어 하죠. 그 과제하는 동안에 그 설레임이 있어요. 이걸 끝내면 내가 그거를 받을 것이다. 이거는 좋은 동기부여긴 한데 이게 과하면 과해서 당연하게 느껴지면 뭐든 과하면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해갖고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설레임 얘기 하시니까 맞아요. 그 물건에 대해서 설렘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이제 아이가 컸다고 아시는 분이 이제 장난감을 주셨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았다고 너무 기뻐서 이제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올렸더니 그분이 조용히 톡이 와가지고 내가 그거를 아직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다시 드렸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물건에 대한 설렘이구나. 얘를 아이가 다 컸다고 생각해서 그냥 걔를 떠나보냈는데 다시 얘를 보니까 나는 얘를 아직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어. 이걸 보는 순간 다시 설레었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습관 관련해서 책을 4권 뽑으신 걸로 들었는데 어떤 책들이 넘버 3였나요? 이거는 제가 습관톡에서도 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영순이가 영순이. 있죠. 제가 그 이범용 작가님께 친필 사인으로 받은 습관홈트. 이 습관홈트 책은 작은 습관, 타이니 헤빗을 잡기 굉장히 좋아요. 네. 네, 그리고 1위는 그 습관을 이제 그 기록하시면서 습관에 그 자기가 어떠한 그걸 고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습관의 힘이라는 그 찰스 두이그의 책을 아마 거의 그 레전드로 뽑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2순위는 그 찰스 두이그 작가 맞먹는 그 스티븐 기즈라고 그 습관의 재발견. 네. 그분 3위는 이제 독특하죠.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마인드맵북이라고 그 토니 부잔이 쓰신 책이 있는데 제가 그때 또 말씀드렸지만 이 3권의 책들은 그 습관의 재발견 빼고 습관홈트, 습관의 힘, 마인드맵북 요 책 3권은 다 표지가 비슷해요. 주황색이에요. 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주황색이 파장이 길어서 여운이 길게 남는데요. 그리고 약간 주목, 어텐션의 효과도 있어서 네. 어떤 거를 시작할 때 약간 살짝 긴장되면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그거를 습관책으로 그 표지를 정한 것 같은데 그 습관의 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습관을 지금 제가 이제 바꾸고자 할 때 굉장히 유용한 책이에요. 네. 인간의 뇌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 인간의 뇌가 그냥 어떠한 무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기질이 있는데 이 기질을 좀 더 수월하게 그렇게 해서 좀 습관이란 것을 바꿔보는 아주 원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고요. 습관의 재발견은 오늘보단 하나 더 동기부여. 습관의 재발견은 동기부여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마인드맵 부분, 이 습관이란 것을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자 하는지도 이제 모를 때가 있잖아요. 네. 내 삶이 지금 어떻게 해이해져 있을 때 어디서부터 다가가야 될지 모를 때 이 마인드맵을 이용하면 좀 정리가 돼요. 그때 그러니까 제가 주먹을 졌을 때 풀어헤친 느낌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답답한 거나 묵직한 것들을 쫙 풀어헤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하면 습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렇군요. 저도 마인드맵 한때 좀 쓰다가 이게 이렇게 강의 들을 때 저는 많이 썼거든요. 네. 강의 중심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막 강의가 빨라지면 이게 그림
이게 시각화를 시키는데 글 쓰는 게 더 네네.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게 아. 그림이 익숙해져 있지 않는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예, 그래서 강의 듣고 그걸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안 되겠어가지고 너무 놓치는 게 많아서 필기를 바꿨는데 맞아요. 마인드맵 보면은 뭔가 네. 정리가 좀 되고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인드맵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저도 음.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A4 용지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A4 용지를 가로로 넣으신 분 세로로 넣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데 이제 대부분 다 손을 드셨는데 저는 그냥 이상하게 가로로 그걸 놔둔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놔두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손을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네. 그분이 이제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그 마인드맵은 그 형상화되지 않는 것들을 형상화시키면서 하는 거라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열심히 들었는데 그 마인드맵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게 다가가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마인드맵을 잘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5세까지와 너무 예쁜 것들과 그럼 보는 순간 이제 좌절이 되죠. 그냥 네, 눈으로만 보는 걸로 끝나는데 제가 이 마인드맵을 여행 갈 때 한번 써봤어요. 네.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제 큰 가지에 이제 그 하고 작은 가지 이제 파우치로 나누는 건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행을 가지고 가서도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떻게 하는데 그때 마인드맵의 힘을 알아서 아, 네. 이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것들이 복잡하거나 할 때 단순화시켜주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막 너무 잘된 케이스만 보시거나 여러 가지 색깔로 이제 화려하게 장식된 너무 고난이도의 마인드맵을 많이 보시면 사실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집에서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제가 그날 그런 걸 봤습니다. 톡 콘서트에서 일단 또 인상적이었던 건 뭐 넘버 3 책을 소개하는데 스카운트가 먼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괜히 조마조마했는데 되게 센스 있게 영순이는 제일 마지막에 스카운트라고 딱 발표하시는데 좀 그 재미있는 센스에 재밌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마인드맵 그 네. 말로만 해주시는 것보다 마인드맵의 그걸 예시로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네. 되게 멋있다. 근데 나는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가가면 많은 밴드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그래서 가볍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면서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마인드맵 하시면 어떤 그 복잡한 일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단순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해주시니까 강의 듣는 느낌인데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어요. 되게 아쉬운데 네. 아직도 듣고 싶은 얘기들이 더 많아서 또 나와주셔가지고 좀 더 많은 얘기를 더 깊이 있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아이고 감사하지요. 네. 그러면 오늘 또 마인드맵에 대한 이야기, 습관홈트를 비롯해서 습관에 관한 책들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얻어가는 게 많았어요. 되게 뿌듯했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